있습니다. 단계별 독해. 단계별 독해인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이게 앞에서도 그러고 되게 여러분 지도하는데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분이에요.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창의적 독해, 감상적 독해. 근데 꼭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툴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지도하다가도 얘는 지금 사실적 독해가 좀 약하네. 얘는 추론이 좀 안 되는데 얘는 감상이 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감이 와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잡아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사실적인 독해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독해 방법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독서 지도를 할 때 질문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자극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이런 거 볼 때 맨날 욕먹는 게 정해진 답만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선 평가하기 쉽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서술형 평가만 가도 논술 같은 평가 가도 정말 중요한 요소를 점검하는 건 맞는데 평가자의 신뢰도나 객관도 공정성 이런 게 맨날 논란이 되니까 피곤하죠. 그런 것 때문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대량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고 내 소수 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는 그게 사실 전문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평가에서 사실 지도자의 전문성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청소년기 또래 집단 형성과 그 관계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분위기 이 집단 분위기 자체가 꺼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분위기일 때 저희가 굉장히 이제 뒤에 우리가 독서 동기와 태도 같은 것도 같이 배우고 이럴 텐데 억지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실 공부를 되게 재밌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책을 싫어하는 적이 없어서 책을 싫어하는 사람의 이런 그 감정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도대체 어떻게 안 보이는 건지 몰라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근데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 깨우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저처럼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유익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어, 막 교수님이나 TV에 나오는 막 전문가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책은 막 재밌어야 된다, 쾌락이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잘하고 막 판검사 되고 전국에서 1등하고 막 교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마인드고 음, 우리가 어떤 자체적인 동기유발이 안 될 때는 어, 이렇게 억지로 해야 돼요. 초반에는 좀 억지로 하다가도 그게 싫어지지 않으면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막 과목에 집어넣고 막 평가 영역에 집어넣고 수업 시간에 집어넣고 하는 게 결국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서가 공부냐라고 했는데 지금 독서가 차라리 야 공부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좀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 사람의 마인드까지 바꿔가지고 태도를 바꿔서 책을 정말 좋아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유초등 교육 이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보다 다른 것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느껴지는 걸 인정하고 너는 약간은 억지로 과제의식을 갖고 공부하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하면 서로서로 막 보고 있습니다. 낙오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못 움직여놓으면 서로서로 막 쪽팔리기 싫어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대치동은 또 너무 가셨네. 대치동은 근데 대치동 같은 데가 우리가 욕을 먹지만 계속 거기가 사실 오랜 역사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성향마다 달라요. 어, 해야 될 때 하는 거죠. 슬프지만 그것도 방법이고. 다음, 독서 지도를 할 때 5가지 독해방법 중에 어느 한 독해방법 알려주고 생각하면 알려주는가. 이거 자체가 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학습 목표.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골고루 알려주는 것이 이상적인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5개를 나눠 쪼개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읽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나다 보면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어,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하는 접정에서 봤을 때, 운동한다고 한다고 봤을 때, 어, 내가 팔 힘을 기르고 싶으면 아령을 들어야 되고, 다리 힘을 기르고 싶으면은 그 발로 하는 거 들어야 되고, 각자 부위별 운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산속에서 막 자연히 이런 사람들은 전 근육이 막 잔 근육이 다 발달돼 있잖아요. 생활 근육이. 그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PT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 이번에는 좀 팔 힘을 기르고 싶어요. 좀 뭐기 배 복근을 기르고 싶어 이런 것들에 다 맞춤 운동이 다르듯이 우리는 지도사로서는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병행하면서 키워주려면 저는 항상 이제 맥락을 중요시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독해 텍스트 책 같은 걸로도 여러 가지 질문을 골고루 하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양질 전환이란 말 좋아해요. 양. 여러분한테도 책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양이 충족되면 질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글 써보고 많이 우선 해보면 골고루 잘한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적 독해 능력을 키운다. 이거는 가장 좋은 게 퀴즈예요. 퀴즈. 제가 여러분한테도 강의 내용 갖고 퀴즈 하면 여러분이 내용 사실적으로 파악했는지 안 파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퀴즈 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5개 중에서 3번째 거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 바로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퀴즈. 근데 이 단계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납득이 가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사실적 이해 넘어서 비판적 이해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게 복합적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해라 그러고 이런 같이 토론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적 독해 능력은 수능 보듯이 계속 퀴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같은 뭐 집필시험 막 오지선다 욕하지만 거기서 키우는 능력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너무 몰입되면 안 되지만. 다음은 사실적 독해를 제외한 다른 독해에서 쓰기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웃풋에 대해서 코멘트나 첨삭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어느 레벨 정도면 좋을까요? 어, 제가 대학원 할 때 대학생들 조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평가 같은 것도 좀 도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 레포트를 해서 주잖아요. 저는 열심히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한 거를 가보고 피드백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정합성이 떨어지고 여기도 약간 부족하고 이런 거만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들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다 방학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열심히 시험 내고 학점으로만 만나고 얘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들은 너무 안타깝다. 사실 과제를 어, 열심히 했을 테고 이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지 다음 실력이 싹 트는 건데 내고서 방학해버린다고 끝이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든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적하는 거냐 칭찬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맞춤법부터 해서 꼭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과제하면 다 피드백을 다 달아드려요.
대화로 하기도 하고 과제 다시 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뭐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또 성향에 따라 달라요. 칭찬해주면 기고만장한 애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약간 지적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너무 겁먹던 애들, 막 붕 떠다니는 애들은 약간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줄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움츠러든 애들, 자존감 낮은 애들은 칭찬해줄 필요가 있고, 맞춤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코멘트나 첨삭해줘야 된다. 다음 단계별 독해는 대부분 개인의 성향, 성격에 이루어진 감일까요? 그걸 탈피하기 위한 개인의 각성, 각성은 거의 영웅들이 각성하는 거 나오죠. 근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단계를 나눈 건 좀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데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인들 독서 지도나 과제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은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내요. 막 근데 내용 이해를 잘 못해요. 나이가 30 넘고 막 그래도 책도 좋아하고 이래도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기본 텍스트에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의 독서에서. 그분은 자기 세계를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던 뭐 글쓰기를 하던 모든 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게 성향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균형을 맞추자 주의라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균형보다는 어 잘하는 거를 더 발달시키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더해서 당신은 뭐 증명이 필요한 뭐 논설문이나 이런 학문 내용은 못 쓰고 에세이는 마음껏 자기 생각이니까 마음껏 쓰시고 문학하시면 되겠어 이렇게 키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입할지 말지도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균형과 이제 기초학습 능력 기본은 갖춰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기본을 갖추는 데는 사실 성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잘하냐 그거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란 요소에서는. 왜냐면 얘가 성향이 어떻게 됐든지 기본이 안 된 건 언젠가 장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아예 텍스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 있는 사람 있고 막 여기는 되게 뾰족한데 여기는 되게 낮고 막 이런 모양 있는 사람에서 저는 기본적인 이런 요소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 단계별 독해를 골고루 키워주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게 싫어도 약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제. 공부니까. 네가 항상 언제까지 재밌는 것만 할 수 있어? 회사 일 녹록치 않은 것처럼. 그냥 공부니까 하는 거야. 싫지 않으면 하는 거야. 저는 이런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아이들 다 비 맞춰주면서 공부시킬 거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다음 비판적 독해의 경우 비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부정적 여기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비판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잃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이것도 많죠. 그래서 비판이냐 비난이냐 나누기도 하죠. 다 인정해줘야 되냐? 항상 비판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치 뉴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의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 저 사람이 싫어. 왜? 아 몰라 그냥 싫어. 그러면 외모부터 해서 말투부터 해서 다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그냥 꽂혀서 감정적으로 욕하고 있는 거 그냥 비난이라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작가 못생겨서 저 작가 책도 싫어. 막 이런 진짜 의미 없는 것들을 이런 거 인정해줄 필요가 조금 없긴 하죠. 근데 그거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너의 모순을 깨우쳐줘야 돼. 질문을 통해서. 근데 너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들어요.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 책은 어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랑 이 사람의 평가는 왜 달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자기 모순을 깨우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작가의 이제 의도와 음,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 사실적. 그리고 이걸 단계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도를 이해하고 나서 그걸 비판하느냐. 근데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느냐. 그러면 1단계가 누락된 거죠. 이거는 결손이에요.
그래서 결손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이 독활동지나 이런 것도 많이 보면 맨 처음에는 내용 줄거리 물어봐요.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내용 이해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인정해 줄 필요는 없고 그거를 이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영상 독서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에 음악 치료에 꽂히신 거예요. 이런 문학 치료에. 비용 대비 네,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독서 치료에 이거는 문학 코칭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문학 코칭 때 독서 치료는 거의 문학으로 많이 해요. 문학이 자기 성찰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문학 코칭 때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